안녕하세요. 혹시 치과 치료받고 나서 회복이 왜 이렇게 더딜까 속상했거나 아니면 그 임플란트 주변 염증 때문에 좀 고생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걱정들,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성분이죠. PDRN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들은요, 이 PDRN이라는 게 치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랑 뭐 실제 사례들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그 연어에서 추출했다는 이 성분이 어떻게 우리 입안의 회복력을 좀 도와줄 수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네, PDRN에 대한 궁금증 이 시간이 좀 시원하게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PDRN 이게 정확히 뭘까요? 폴리디옥시리보누클레오타이드 나트륨. 이름부터가 좀 어렵네요. 혹시 피부 관리에 관심 좀 있으시면 리쥬란 주사, 이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네네. 그 주성분이 PN, 폴리뉴클레오타이드잖아요. 그 큰 개념 안에서 특정 효능에 좀 더 집중하도록 이렇게 정제한 게 PDRN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 연어 생식세포 DNA에서 뽑아낸 작은 조각들인데요.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세포들이 좀 다시 활발하게 일하고 염증은 좀 가라앉히도록 뭐랄까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상처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 스스로 야, 너 좀 더 잘 회복해봐 하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사실 피부과 영역에서는 이미 피부 괴사같이 상처 치유가 좀 어려운 경우에 쓰이면서 효과를 꽤 보여주고 있거든요. 핵심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좀 이렇게 부스팅 시켜준다. 네, 이 점입니다. 뭔가 우리 몸의 그 치유 스위치를 탁 켜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치과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좀 써볼 수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특히 그 잇몸 문제에 많이 언급되던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잇몸이 약간 이렇게 내려앉아서 그러니까 리세션이라고 하죠. 치아 뿌리가 살짝 보이는 거요. 이게 좀 신경은 쓰이는데 그렇다고 큰 잇몸 수술을 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이럴 때. 그럴 때 PDRN 주사로 잇몸 조직 재생을 한번 유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잇몸 이식 수술 같은 거 하고 나서 회복 속도를 좀 높인다거나 아니면 그 치아 사이 좀 패인 잇몸 치유를 도울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염증을 줄이고 새살이 좀 빨리 돋아나게 돕는다고 보시면 돼요. 듣고 보니까 임플란트 주위 잇몸의 염증, 그러니까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죠. 이게 생겼을 때나 아니면 입안의 그 편평태선, 리켄 플라누스라고 하죠. 입안 점막에 생기는 만성 염증 같은 거요. 그런 걸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어쩌면 좀 희망적인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뭔가 뾰족한 수가 없어서 답답하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PDRN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거예요. 염증의 근본 원인이 되는 치석이라든지 세균 제거 이런 기본적인 치료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요. PDRN은 그 위에 회복을 조금 더 빠르고 좀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군 역할을 하는 거죠. 보조적인 역할. 기본 치료는 필수고 PDRN은 회복 속도를 높이는 조력자다. 딱 정리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잇몸 같은 연조직 말고요. 혹시 좀 더 깊은 곳, 예를 들면 치아 뿌리 쪽 문제에도 조롱될 수가 있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신경치료가 잘 마무리되었다는 전제하에요. 치아 뿌리 끝에 생긴 염증 있잖아요. 왜 고름주머니 같은 거요. 그걸 이제 에이피컬 리전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에 직접 PDRN을 주사해서 치유를 좀 촉진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 때문에 잇몸 밖으로 고름 나오는 길, 그 피스톨라라고 하죠. 그게 있다면 그 개를 통해서 약물 주입하기가 더 쉬우니까 치료에 좀 유리할 수 있고요. 뿌리끌 염증에도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 쪽에서도 좀 흥미로운 시도들이 있어요. 임플란트를 딱 심었는데 주변 뼈가 좀 약해서 초기 고정이 약간 불안하다? 이럴 때 PDRN 주사로 뼈 생성을 좀 도와서 성공률을 높여보려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고요. 또 이미 잘 쓰고 있는 임플란트인데 주변 뼈가 염증으로 녹아내리는 문제, 아까 말씀하신 페리임플란타이티스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PDRN이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고 불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분야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죠. 와, 듣기만 해도 되게 솔깃한데요? 그럼 이 PDRN 치료, 실제로 받을 때는 어떤 과정인가요?
이게 주사라고 하니까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주로 주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문제가 있는 잇몸이나 필요한 부위에 직접 주입하게 되는데요. 보통 1주나 2주 간격으로 몇 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통증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보통 마취 연고를 바르거나 아니면 주사할 때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기구를 사용하기도 해서요. 시술 자체의 불편함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들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좀 안심이 되네요. 그럼 안전성 문제는 없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연어에서 추출했다고 하니까 알레르기나 다른 부작용은 괜찮을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중요한 질문이죠. 이 PDRN 성분 자체가 우리 인간의 DNA 구성 성분하고 아주 유사해요. 한 95% 정도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걸 이물질로 인식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PDRN 사용으로 인해서 심각한 전신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거의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체 친화적인 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치과 치료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는 PDRN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잇몸 문제부터 임플란트 주위 염증, 또 치아 뿌리 염증까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 몸의 회복 스위치를 켜서 염증을 줄이고 조직 재생을 돕는 그런 보조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PDRN이 기존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란 점. 근본적인 원인 해결 치료와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조력자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복 과정을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네, 맞아요. 단순히 병을 치료한다 이걸 넘어서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치유 능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접근 방식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체 친화적인 방법들이 우리가 겪는 치과 치료의 어려움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계속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